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꽉 뭉치듯 당기고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나 주무르던 순간 말입니다. 순식간에 찾아오는 그 고통 때문에 다시 눕기도 어렵고 다음날까지 근육이 뻐근하게 남아있곤 하죠.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반복되는 야간 다리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요. 특히 중년 이후에 이런 증상이 잦아진다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 중 상당수가 발병 전 수개월 동안 야간 다리 경련을 반복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은빛별에서는 왜 다리에 쥐가 나는지, 어떤 경우 뇌졸중의 전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까지 전문가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밤중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오고 근육이 비틀리듯 통증이 몰려오는 경험, 너무 아파서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급히 다리를 주무르며 겨우 진정시킨 뒤 다시 눕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던 기억.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흔히 쥐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근육 경련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근육 통증과는 다릅니다. 경련은 근육이 스스로 수축한 뒤 이완하지 못하는 상태로 순간적으로 심한 통증과 함께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자는 동안 이런 경련이 잘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신경에서 보내는 전기적 신호에 반응해 움직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입니다. 칼슘은 근육이 수축할 때 신호를 전달합니다. 마그네슘은 반대로 근육이 수축한 뒤 이완하도록 돕습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도록 유지합니다. 이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근육은 수축 상태에서 풀리지 못하고 그 결과 갑작스러운 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큰 원인은 탈수입니다. 낮 동안 땀을 많이 흘렸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면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서 전해질도 함께 손실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을 한 날, 술을 마신 다음 날에 쥐가 더 잘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야간에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또 다른 이유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고 혈액이 사지말단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은 하지 정맥에 부담을 주고 결국 다리에 혈액이 고여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근육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간 다리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근육량이 줄고 신경과 혈관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 중 30% 이상이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야간 다리쥐를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세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엎드려 자거나 다리를 쭉 뻗은 채 무릎이 과도하게 펴져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긴장한 상태로 장시간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은 자극만 있어도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5세 여성 김모 씨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오고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오면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 밤처럼 쥐가 났고 그때마다 새벽에 잠에서 깨 마사지를 하다 보니 숙면을 취하지 못해 낮 동안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가끔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은 김 씨.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이미 다리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원활히 순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오는 근육 경련도 많지만 김 씨처럼 혈관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반복적으로 다리에 쥐가 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김 씨는 이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영양제를 보충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서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심코 넘겼다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이 야간 다리쥐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경고할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혈류장애와 뇌졸중 위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야간 다리 경련을 자주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하지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혈액이 다리까지 충분히 흐르지 못하면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근육 경련이고, 이 같은 혈관 건강 이상이 결국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증상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조기 경고음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남성 박 모 씨는 은퇴 후 꾸준히 산책을 하며 건강을 관리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밤마다 한쪽 다리에만 쥐가 심하게 나는 증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쥐가 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당기는 듯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는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진단은 바로 소규모 뇌경색, 뇌졸중의 한 형태였습니다. 즉, 밤마다 반복되던 다리쥐가 이미 진행 중인 혈관 문제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담당 신경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야간 경련이 뇌졸중의 신호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 씨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반복되는 경련은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 씨는 이후 혈압과 혈당 조절에 더욱 신경 쓰고 의사 권유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재활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상을 계속 무시했다면 더 큰 뇌졸중 발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병원을 꼭 찾아야 할까요? 다리 한쪽에만 유독 자주 쥐가 난다. 쥐가 날 때 팔, 얼굴, 입술까지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 근육이 무겁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두통, 어지럼증, 말 어눌함이 함께 나타난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신경과나 혈관외과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2세 여성 이모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지병도 없었고 가끔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자던 중 갑자기 종아리에 극심한 쥐가 나서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다리를 주무르며 간신히 통증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순간 얼굴 한쪽과 팔까지 저릿저릿한 감각 이상이 함께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순간 혈액순환이 안 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도 저린 증상이 남아 있었고 다리는 무겁고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은 이 씨. 정밀 검진 결과 경동맥 협착증이 발견됐습니다. 즉,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었고 그로 인해 일시적인 뇌혈류 장애가 발생하면서
다리 경련과 함께 얼굴 팔저림이 동반된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 자체는 흔한 증상이지만 얼굴이나 팔저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뇌혈관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씨는 이후 혈관 확장 치료와 약물요법을 병행하며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큰 뇌졸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의사도 조금만 더 미뤘다면 큰 발작이 왔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다리쥐가 곧바로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분과 영양 보충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수분과 전해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벌컥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근육과 혈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도 중요한데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자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신경 자극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취침 전 스트레칭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벽에 기대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야간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특히 중년 이후 혈관과 근육이 약해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종아리 마사지와 족욕입니다. 하루 종일 걷고 움직이느라 지친 다리를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후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주면 정맥의 혈류가 원활해져 쥐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하루 종일 앉아 일하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넷째는 자세 교정입니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생활은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일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걸어주거나 종아리를 들어 올려주는 동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근육 경련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경련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루 30분만 꾸준히 걸어도 다리 근육의 피로가 줄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다음으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 종아리 들기 같은 간단한 하체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해 경련 발생을 줄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혈액을 심장 쪽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근육이 튼튼해야 혈류가 원활해지고 경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요가, 호흡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들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긴장이 많은 날일수록 쥐가 잘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호흡 운동과 요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58세 남성 정모 씨는 수년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으로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져 잠을 설치는 날이 늘었고 다음 날에는 다리가 뻐근하고 무거워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특별한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큰 병은 아니지만 생활 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 씨는 의사의 권유대로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오히려 잠자리에 들 때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취침 전에는 5분간 종아리 스트레칭을 습관화했고 자기 전 따뜻한 족욕까지 더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나면서 밤마다 찾아오던 다리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약을 먹거나 큰 치료를 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걷기와 스트레칭,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담당 의사도 덧붙였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야간 경련은 크게 줄일 수 있다. 환자 본인의 꾸준함이 최고의 약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야간 다리 경련은 50세 이상, 인구의 약 30%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즉,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현상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런 작은 증상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큰 병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신경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조기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고 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규칙적인 걷기나 운동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만약 다리쥐와 함께 얼굴이나 팔저림, 어지럼증, 말 어눌함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근육 문제를 넘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잔, 5분의 스트레칭, 30분의 걷기 운동. 이 사소한 노력들이 쌓여서 큰 병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은빛별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더 안전하고 더 젊고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